예, 선박 저항 추진 8장 프로펠러 기하학 및 이론이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원래 배울 내용들이 모르겠네. 예, 원래 배울 내용들이 프로펠러의 기하학 형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부르는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예습이지만 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저기 3차원 프로펠러 형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면서 이게 각각이 어떤 값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들이 2차원 날개를 유체역 확대 배웠을 거고 제일 앞쪽이 앞날이고요. 제일 뒤가 뒷날이죠. 거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 날개 2차원 날개 단면에 두께의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선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 선을 우리가 캠버 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캠버 라인과 코드선, 앞날과 뒷날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최대 거리를 우리가 캠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버는 최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의 거리 하나하나를 캠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최대 거리 하나를 그냥 우리가 캠버라고 부르고 두께는 중앙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고. 그래서 원래는 2차원으로 날개가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면은 우리가 낙하포일 같은 경우에는 00 앞쪽에 00인 게 위아래가 대칭이란 뜻이죠. 그럼 얘는 중앙선이 우리가 얘기하는 캠버 라인이 직선일 텐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캠버 라인을 분포를 해줍니다. 대개는 추진기 효율이라거나 아니면 캐비테이션 성능을 특히 고려를 해서 어떤 캠버 라인을 먼저 그리고 프로펠러 날개의 중앙 아까 낙하 00 포일의 중앙선을 여기에 맞게 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단면들이 길이 방향 코드 라인의 수직인 단면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걔를 따라서 날개가 어떤 굽어 있는 형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앞날이랑 여기 사이 최대 거리가 우리가 캠버가 된다 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펠러 날개가 2차원 날개가 받은 각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유동이 있을 때 받은 각이 있다고 하면 받은 각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앞날 뒷날을 이은 코드 라인이랑 들어오는 유동이랑의 각도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유동을 받는 쪽은 우리가 앞옆면, 그 다음에 영어로는 페이스 아니면 앞면. 유동을 받는 쪽이에요. 그 다음 유동을 받지 않는 뒤쪽은 흡입면, 백, 뒷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받은 각이라는 거는 날개 자체가 얼마나 기울어졌냐도 있는데 유동이 어떤 방향에서 오냐에 따라 받은 각이 달라진다라는 게 추진기 성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는 유동이 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그렸는데 유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날개 자체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날개 코드라인은 그대로지만은 유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날개랑 코드라인이 이루는 받은 각이 바뀌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선형 프로펠러의 형상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의 모든 프로펠러가 이 나선 형태를, 그러니까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해서 날개가 비틀려 있죠. 수업 때 우리가 보여줬던 그 B 시리즈 프로펠러 설계하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선 프로펠러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프로펠러 축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수직인 어떤 선을 하나 그어요. 그게 프로펠러 단면의 기준선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을 기준으로 프로펠러 날개들이 어떻게 2차원 날개 단면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었는지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펠러를 그리는 과정이다 라고 수업 때 얘기를 했었어요. 2차원 날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곽선을 따면은 뭐 이런 식의 프로펠러 날개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 두 개의 선, 직선 프로펠러 기준선과 축선을 기준으로 거기에 형성되는 면이 있다고 했죠. 그 면에서 프로펠러 날개의 코드선들이 각 2차원 단면들의 코드선들이 만나는 점들을 따면은 그게 프로펠러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선이 얘 기준으로 얼마나 각도를 이루고 있나, 그걸 우리가 레이크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2차원 단면들이 얼마만큼 비틀어져 있나.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이 면에 대해서 면 위에 딱 놓여있지 않고 2차원 날개 단면들이 얼마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나. 위에서 본다면은 이게 기준면이라고 하면은 이게 축이에요. 프로펠러 축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보면은 날개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높이별로 반지름에 따라서 날개 배치 정도가 다른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선이랑 여기 축간의 각을 피치 각이라고 하고, 이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을 할 때 이 선이 나선을 그리면서 전진한 거리가 피치다 라고 했죠. 그래서 피치는 프로펠러 성능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피치는 단위가 뭐냐면은 거리다 라는 거 수업 때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를 해야죠. 그 피치를 거리 말고 우리가 거리인데 걔를 무차원화를 하기 위해서 피치 B라고 하는 거 많이 쓰고, D는 지름, 그 다음에 피치 각은 뭐였어요? 날개가 갖는 각도. 날개가 추진기 축에 대해서 2차원 단면 날개를 배치했을 때 얘의 코드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가 피치 각. 그 다음에 레이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날개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었냐 뒤로 누웠냐의 문제. 스큐는 여러분들이 날개를 앞에서 봤을 때 스큐가 0이면 날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스큐가 양수면은 날개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날개 중앙선이 원래 프로펠러 제작 기준선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 앞뒤로 밀린 게 없다면 스큐가 0인데 뒤로 갔죠.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놓고 보자면은 얘랑 프로펠러 중심 원래 기준선이랑 이루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 각을 우리가 스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 윤곽선은 날개를 앞에서 봤을 때 그냥 투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피치각으로 인해 비틀어져 있는 애들을 억지로 일자로 펴주면은 좀 더 넓어 보이는, 실제 코드 길이를 가로 길이로 갖는 그런 날개들이 나오겠죠. 걔가 확장, 얘는 투영. 그래서 확장 면적 B는 확장 면적 이거 곱하기, 이게 날개 3개라고 하면은 곱하기 3이니까 그거를 4분의 D 제곱 파이, 프로펠러 디스크의 면적으로 나눠준 게 확장 면적 B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8장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요. 이거랑 그다음에 수업 때 자료로는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셨을까봐 아직 이게 이제 연구용으로 공개되어 있는 프로펠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값들인데 확대가 되네요. 예. 그래서 프로펠러 형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프로펠러 단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낙하 66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제 0066이에요. 위아래만. 낙하 0066 아닌데? 이건 그거예요. 그냥 낙하 4자리에서 조금 더 수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하 0066이진 않겠죠. 66이면은 그럼 두께가 코드 길이의 66%란 얘기인데, 따로 시리즈로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캠버 라인, 그러니까 날개가 얼마나 굽었나 등이, 거기에 대해서는 4학년 2학기 때 아마 배울 프로펠러 설계에서
다룰 민 라인, 민 캠버 라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지름은 뭐 이 정도, 실제 배가 10m 정도 되는 거죠. 허브의 지름 대비 허브의 비율은 0.155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놓냐면 여기 앞에서 얘기한 걸로 인해서 프로펠러 날개 단면의 2차원 형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2차원 단면 형상을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거는 반지름별로,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위치별로 PCB는 어떻게 배치가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날개를 이미 뭐 이런 식으로 생긴 2차원 날개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걔가 원래 그 프로펠러 축 대비 프로펠러 축 상에서 이 날개가 몇 도나 틀어졌는지 그거 우리가 일일이 정해줘야겠죠. 그걸 이제 피치 B로 나타낸 거예요. 피치 각 대신에. 그 다음에 레이크 프로펠러들 배치했을 때 날개들이 앞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스큐 뭐 얘기했죠. 날개가 정면에서 봤을 때 날개가 위로 쭉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휘어서 올라가는 거를 단위를 각도로 썼네요. 이 프로펠러는 레이크는 없는 편이고, 이거는 C는 아까 캠버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캠버라고 하면은 최대 그 캠버 값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어떤 식으로 굽어 있는지는 여기에서 설명이 된 거고요. 뭐 수업 때 다루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 굽었는지는 이걸 따라서 굽었다고, 그 굽은 정도의 최대 값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CD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두께고 FOD가 제가 잘못 얘기를 했었네. 예. 여기서 C는 얘기하다 보니까 틀린 거를 확인을 해서 여기서 C는 코드 길이고요. 그러니까 날개의 길이, 캠버가 아니라 제가 말해놓고 헷갈렸는데 C는 코드니까는 날개의 길이가 2차원 날개 길이가 지름의 뭐 한 20%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자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여기가 코드 길이잖아요. 이 선 길이가 원래는 직선으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2차원 날개에서는 지금은 같은 일정한 반지름 기준 상에 놓여 있는 날개의 단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원통에 맞춰서 날개를 이렇게 좀 휘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C인데 얘가 잘못 얘기했죠. 얘가 지름의 한 20%, 23%그 정도쯤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캠버죠. 제가 말을 잘못해서 캠버는 보니까 코드 길이에 대한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그러니까 코드가 이 정도 100이라고 하면은 캠버는 한 3 정도가 이렇게 날개가 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딱 띌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얘는 최대 두께거든요. 날개의 단면에서의 최대 두께를 C가 아니라 지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어차피 요거 CD 알고 T0D 알고 있으니까 하면은 코드 길이 대비 두께도 계산을 역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이 스타트 지오메트리 툴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선 바꿀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B 시리즈 프로펠러라는 게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모든 형상을 바꿔라가 아니라 나머지는 정해져 있으니 중요한 것만 바꿔라 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이쪽에 지름하고, 지름이야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확장 면적비, 그 다음에 피치비, 레이크가 있었죠. 만약에 레이크를 줄이려면은 옆에서 봐야겠죠. 날개가 지금 15도의 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뒤로 15도만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크를 줄이면은 날개가 앞으로 서거나 뭐 그러겠죠. 수업 때도 했지만 좀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가 앞쪽은 아니죠. 얘가 이제 딱 중앙에 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치비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죠. 피치비를 줄이면은 날개가 회전축에 대해서 더 누워있게,
그래서 한 바퀴를 회전을 했을 때 나선을 따라 전진하는 거리가 더 작아지게끔 그런 것들 됐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장 면적비를 줄이면은 날개 2차원 단면의 코드들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스큐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따라서 날개들이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스큐가 있다면은 날개가 이런 식으로 뒤로 가면서 쉰다 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면은 수업 때 다룬 중요한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프로펠러 추력 발생인데, 사실 수업 때 다룬 건 운동량 이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석한다 라는 거고, 운동량 이론은 유동이 들어왔을 때 우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프로펠러예요. 여기가 프로펠러라면은 우선 고려하는 거는 질량 보존.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 속도랑 면적을 우리가 정할. 유동 속도는 주어진 거죠. 속도가 주어졌을 때 면적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은 들어오는 유동 속도 곱하기 면적이랑 나가는 거랑 같아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로 뭐 했어요? 운동량 보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델타 V라고 합시다. 이거 곱하기 이걸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운동량이 들어오는 애들의 단위 부피당 운동량이랑 나가는 애들의 단위 부피당 운동량을 빼줬으니까 중간에 운동량 증가예요. 운동량 증가, 단위 부피당 운동량 증가 곱하기 1초당 얼마만큼의 부피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계산을 하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시간당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차이겠죠. 그게 추력이랑 같다. 에너지 보존까지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에너지 보존 자체, 운동 에너지 자체의 변화량은 추력 곱하기 VA. VA는 여기에서 속도였죠. 그걸 다 했을 때 우리가 나온 게 A0는 A2다. 2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들어오는 속도에서 여기에서 증가, 프로펠러 위치에서 증가한 양은 나갈 때 증가한 양의 반절이다. 여기 두 번 증가, 20% 증가하면은 그동안 얘는 10% 증가했다. 얘는 뭐 원래 들어온 속도고,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속도보다 프로펠러로 인해서 가속되는 속도가 추가로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슬립비라고 해서 S라고 했죠. 그래서 슬립비가 커질수록 프로펠러가 많은 유동을 가속을 한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큰 추력을 낸다예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프로펠러 성능을 추정할 수 있었고, 날개 요소 이론이나 양력선 양력면은, 날개 요소는 추진기 날개를 2차원 단면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수업 때 얘기했었죠.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뭐 CL이랑 CD를 구할 수가 있었죠. CL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CD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2차원 날개들을 싹 적분을 해서 R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겠죠. 정확히는 뭐 CL이 아니라 축방향 성분이랑 회전방향 성분으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분해를 해서 축방향 성분을 싹 적분을 해주면 추력이 되고, 회전방향 성분을 싹 적분을 해주면 토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L만 하지 않죠. CD도 같이 계산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날개 요소 이론입니다. 핵심은 2차원 날개들을 쌓아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력선 양력면은 그 여러분들이 2차원 날개에 대해서 배운 서큘레이션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서큘레이션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잘잘하게 분포를 해서 추진기 날개를 최대한 유동이 잘 따라가게끔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다 라고까지 알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수업 내용은 되게 짧은 챕터, 하나짜리 챕터였는데, 어차피 여기서 다뤘던 게 수업 때 다룬 내용 전부 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